안녕하십니까. JTB 특별 대담 정세균 전 총리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진수입니다. 이제 대선이 10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온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그 노란 점퍼가 참 익숙했는데 예. 오늘 정장 차림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예, 정말 제가 총리 취임하자마자 바로 네. 코로나가 닥쳐와가지고 1년 내내 노란 잠바 입고 지냈죠. 네. 벗으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은 것 이제 같아요.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모처럼 또 정치인으로 고향에 또 오셨는데 고향 분들에게 짤막하게 인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도민 여러분 그간에 자주 못 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제2의 DJ가 돼서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시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어요. 예.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원래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죠. 그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하고 경제도 선방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작년도에 경제가 역성장을 했거든요. 예. 이게 마이너스 1%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작년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특히 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K 방역 진두지휘 잘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소상공인들의 그렇습니다. 피해가 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 보상도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헌법상의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정부가 영업을 정지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면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자의가 아니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 정부 3자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네. 이제 그 손실보상제 내용 중에서 소급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그 가지고 부분이 또 첨예하죠. 예, 네. 그래서 아직 그 입법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입법에 성공을 해도 시행령 만들고 해서 시행하려면 몇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5월달 국회에서는 꼭 손실보상제 입법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저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간에 네.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4번에 걸쳐서 지원금을 드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영업 정지를 했다든지 금지를 한 것은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정부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제한이 가해진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가 인정하는 K 방역은 정세균 전 총리님이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참 예. 잘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재난과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전국적으로 화상회의 하셨다고요. 예, 뭐 수백 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했죠. 그런데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있고 각 시도, 시군까지 화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생기고 나서
제가 한 달여 만에 바로 전국 화상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대본부장을 처음에는 복지부 장관이 하다가 예. 이게 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이게 팬데믹 상황이 될 소지가 있다 싶어서 이제 총리가 직접 중대본부장 역할을 했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매일 하나가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이렇게 의논하는 그래서 아마 그 화상회의 시스템이 K-방역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예.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일조를 생각하고요. 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잘 협력해 주셨죠. 또 예.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기다가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특히 이제 소방관들 뭐 경찰 네. 정말 그 하나가 헌신했죠.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K 방역이라고 하는 성취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민관이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네. 덕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K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문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제 공교롭게 조금 출발이 늦었죠. 그런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방역을 잘한 대표적인 나라를 세 개를 꼽으라 그러면 예. 대한민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거명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2월 말에 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같이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작년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예. 이제 한 2달 후에 시작을 했죠. 현재는 그 세 나라 중에서 다시 말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한국 요 세 나라 중에서는 한국의 접종이 제일 앞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는 아마 접종 속도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원래 3,500만 명 이상에게 접종을 마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건 뭐 지금도 제가 정부에서 나와 있지만 네. 거의 매일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방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이게 접종이 잘못되면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잘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단지 이제 국민들께서는 예. 차례가 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신청을 해서 접종을 꼭 받으시고 그래야 이제 자신도 보호하지만 가족이나 이웃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 접종에 적극 협력하시는 것이 정부를 돕는 일이고 우리가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모더나라든지 이제 백신 확보가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속도전이 좀 붙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하셨어요. 예, 그렇죠. 한 이달 말쯤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준비가 되면 국민들께 공식화를 할 작정입니다. 대선 출마 캠프를 차리는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제가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4.7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 재보선 이전에 제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당이나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재보선 이후로 이제 미뤘다가 재보선 끝나고 나서 제가 이란에 이 배를 석방하기 위해서 한 번 출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네. 다녀오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광화문 포럼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제목을 보니까 이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이제 정하셨는데 평등에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단한 성과를 낸 나라이죠.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에 크게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한 나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룬 성취, 그것은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취인데 정말 빛나는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 이제 이 불평등이 심화가 되어서 부익부 빈익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소수의 이 부자들은 형편이 더 좋아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죠. 이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좀 잘 나누어 가져서 좀 평등 사회로 가자. 그래서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같은 거 더 이상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V자 경제 반등도 언급하셨어요. 예. 네, 지금 뭐 수출도 다행히 호조세여서 내년은 4% 가까이 전망치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우리는 역성장을 마이너스 1% 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1%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그 효과 때문에 급반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V자 반등이라고, 이렇게 뭐 L자나 U자가 아니고 V자로 급반등을 꼭 만들어야, 그래야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작년에 마이너스 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9.9% 성장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네. 뭐 10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셈이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나라들도 금년에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이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가 급반등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작년에 성장 못한 것까지 금년에 해버려야 되죠. 예, 그래서 원래는 뭐 3%대 정도 성장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예. 현재까지 금년 1, 4분기를 마쳤는데 이제 이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소비도 예.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를 같이 고려하는 그 균형 있는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자와 소비와 수출이 한꺼번에 다 잘 이루어져서 아마 금년도에는 V자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조금은 얼굴을 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죠. 희망적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등으로는 4바퀴 중에 이제 2바퀴가 남았는데 혁신과 돌봄 언급해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예. 예. 이제 우리 경제가 참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ICT 같은 거, 그리고 네.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선두권에 가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시간 많이 쓰고 또 저임금에 의존하고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이제는 경제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R&D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신기술, 신성장 동력 이런 쪽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게을리하면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두권과 함께 갈 수가 없고 여전히 그들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AI 같은 것은 중국한테도 뒤지고 있어요. 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경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기업은 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 혁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 좀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의 선두권에 가 있던 것처럼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장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예. 이제는 돌봄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돌본다는 게 이제 그 아이들 돌보는 것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예.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세상,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돌보고 또 기업도 이 종업원을 돌보는 이런 돌봄 사회로 가야 된다. 그 상생과 어떤 연대 의미가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네요. 예, 상생과 연대의 의미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혁신과 돌봄, 혁신 경제와 돌봄 사회 이 두 개가 이 우리 경제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한 미래 씨앗 통장이라는 제도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예.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서 청년 기업인들 또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꿈나무들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네. 유능하고 네.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감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신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예. 또 이제 결혼도 좀 주저하고 출산도 주저하고 그래서 예.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 있죠. 예.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자산 불평등입니다. 소득이야 뭐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일자리만 주어지면 조금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은데 네. 자산 불평등은 사실은 출발 스타트 라인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죠. 것이거든요. 네.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예. 앞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저 뒤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 교육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예. 우리 신세대들이 이 자산 불평등 때문에 겪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예. 사회적으로 좀 상속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국가가 최소한의 상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게 축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매월 적립을 해줘서 국가가 그렇습니다. 네, 국가가 네, 적립을 해줘서 20살이 되었을 때 예. 원리금을 합쳐서 적립한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을 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 1억 정도 20살이 되었을 때 20년간 붙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20년간 국가가 예. 아,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아이를 네. 위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장 1억씩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매년 이렇게 부어주면 그러면 점차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을 저는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출발할 때 마중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중물 자금이. 예. 네. 그럼 그 재원 마련은요?
그것은 예. 지금 우리가 상속 증여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정도 이상의 상속 증여세가 거쳤는데 이 상속 증여세를 그쪽으로 좀 돌려서 그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마 금년도에는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이건희 회장께서 상속을 해주면 아마 거기서도 한 12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죠. 맞아요.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상속 증여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 노력을 해주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네. 무슨 갑자기 돈을 좀 나눠주자,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만 나누어 주려고 해도 5천만 명이면은 50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당장 50조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예. 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게 되겠네. 그런 걱정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세가 되면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20세가 되면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국가가 1억 원 정도의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겠네? 예. 그러면 아이 낳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예. 기여를 할 거라 이렇게 보지요. 1억이라는 돈이 참 큰 돈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제도 하나가 도입됨으로써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참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새만금 위원회 관장하시면서 많은 일 해주셨죠. 또 역대 정부 가운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예. 앞으로의 새만금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야 될까요? 예, 새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2003년, 4년 그때 새만금 방조제를 막느냐 막지 않느냐 또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새만금 특위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몇 년 손해를 봤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새만금 특위에 자동적으로 제가 위원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체크를 해보니까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해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북도와도 협의를 열심히 하고 관계되는 여러 시민사회를 포함해 가지고 네.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 3년짜리 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좀 더 집어넣고 앞으로 이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만들고 예. 또 환경 문제도 제대로 잘 챙기도록 하는 등의 그런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을 쳐다보기만 했지 거기에서 아직도 아무런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빨리 새만금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우리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그런 시대를 빨리 열자. 네. 그런 시대가 저는 곧 도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조군으로 이제 중국 후동항을 많이 견주어 보곤 하는데 예. 다음 정권에서는 더 정말 속도전을 좀 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3개년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면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부문에 걸쳐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이고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에 국민들께서 그냥 이 마음속에 꿈만 꿨었는데 예.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닌 열매를 좀 딸 수 있다.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총리실 산하에 또 수소위원회도 이끄셨는데 예. 지금 그린 수소 생산지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예. 기술력도 예. 좋고요. 예. 이제 현대차가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죠. 예. 벌써 그걸 스위스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에는 수소 충전소가 대형 충전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만금에서 그린 수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수소 산업의 중요한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제가 탄소밸리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산자부 장관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지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수소 산업이 또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께서도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전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진안이 이제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30년 뒤면은 이런 작은 군단위는 이제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시즌2도 이 정부에서 이제 마침표를 못 찍었잖아요, 결국은. 예. 네, 나머지 이제 이전 기관들도 더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벌써 그 혁신도시가 시작된 지 오래됐죠. 예. 그런데 아직도 이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 인구를 초과하는 50%가 넘어가는 네.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 균형 발전, 특히 지방 분권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함으로 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인구 분산 효과를 갖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 혁신도시 시즌 2를 지금 이 정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혁신도시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예. 이제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정부에서라도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전 기관들 다시 이제 보내야 되겠죠. 혁신도시로. 예, 지금 네.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그걸 네. 이 정부 내에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밑그림은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4주년 특별 연설 있었는데 또 예. 총리 지내신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어떻게 또 지켜보셨는지 또 궁금해서요. 예, 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일 거예요. 물론 뭐 성에는 좀 안 차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마지막 날까지 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 챙기겠다.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 이전에 제가 총리로 있을 때 매주 월요일 날 주례회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우리 국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 지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뒷받침해 주시고 예.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이야 뭐 압도적인 지지를 또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 가운데는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남았잖아요. 예. 우리 부족함이 전주도 있었죠. 예. 자고 일어나면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무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예. 공급은 대폭 늘려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 가격 안정. 그렇습니다. 네. 예. 가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세제를 개편한다든지 또 금융 시스템을 합리화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이게 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선 가격 안정 후 합리화. 이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나 세제나 금융 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잘 철저히 하고 또 국회와 또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좋은데 예. 전제 조건은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재보선도 그렇고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요. 최근에 예.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있어서 너무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또 뭐 국민청원도 있었잖아요. 은성수 예, 금융위원장 관련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또 이 가상 자산 혹은 가상 화폐와 이렇게 결합되어서 가격이 등락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의 이 움직임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투자자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상품이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모른 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 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게 규제일 수도 있고 또 입법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그걸 누가 할 거냐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내라고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불성설이다 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근데 뭐 지금 예. 국제적으로도 보면 네. 이걸 뭐 테슬라 쪽에서 그 자동차 가격 지불 수단으로 인정을 했다가 또 그걸 철회를 했다고 하니까 번복했죠.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이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되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3년 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예. 대형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으로 제도화를 할 것인지 빠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제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고 물론 뭐 또 이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유럽도 물론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봐가면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전 총리하면은 육선 의원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장관, 의장, 총리 뭐 꽃길만 걸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예. 항상 힘든 길을 걸었죠. 예. 제가 우리 무진장 임실에서 사선을 하고 예. 종로에 갈 때도 사실은 종로에 가서 되겠냐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더 많으셨죠. 네. 그때 저는 종로에 가서 선택을 받으면 더 큰 정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선택을 못 받으면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도전을 했거든요. 예. 그때 뭐 제가 그 무진장 임실에서 너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네. 제 발로 갔죠. 예. 그리고 4번씩이나 저를 이렇게 키워줬으면 그러면 뭐 그래도 뭐 더 큰 도전을 해봐야지. 거기 계속 있으면서 이제 후배들 들어올 길도 막고 저 혼자 마치 그 월급쟁이 하듯이 하는 건 예.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종로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때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제가 거기서 2번씩 당선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북 대치 상황도 그렇고요. 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리더십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네.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과제,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제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혹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북한 핵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중대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가를 책임질 사람은 준비된 리더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제대로 잘 회복하되 그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고 이제 더 나은 회복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특히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예. 그다음에 IT와 벤처를 육성하면서 ICT 선진국으로 우리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셨거든요. 예. 지금이야말로 제2의 DJ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감히 예. 제가 제2의 DJ가 될 수는 없겠는가. 되고자 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DJ와 인연이 어쨌든 정치 입문을 하게 해준 그렇죠. 네. 예, 저는- 롤 모델이라고 봐야 되죠. 예, 저는 뭐 DJ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또 제가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를 장관으로 써주셨고 또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저를 밀어주셨죠.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국무총리로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죠.
저에게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다 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도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JTB 특별 대담 정세균 전 총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 예. 고향 분들은 생각할 텐데 많이 예. 신경 쓰이세요? 어떻습니까? 예. 신경 쓰이죠. 네. 예, 또 그래서 늦게 합류하시다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도민들께서 가끔은 전화를 하셔서 아니 좀 빨리 좀 어떻게 잘 해보라고. 뭐 마음이야 급하지만 이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정세균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또 신뢰를 주고 인정을 받아야 예. 그래야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사법부나 입법부와도 좀 분권을 하고 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노력을 통해서 예. 분권이 된 상태에서 더불어 함께 국가 경영을 잘 해냄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국민을 섬기는 알겠습니다. 모처럼 또 고향 오셨는데 고향 오시면 참 좋죠? 예, 그럼요. 예. 어디 다른 데 간 것과는 다르게 네. 예. 어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반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항상.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고 한 번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또 희망 담은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 작년 한 해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도 희망컨대 금년 가을쯤이면 많이 호전되어서 일상도 회복되고 경제도 반등하고 다시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고자 일꾼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갖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함께 정부를 신뢰하면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여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만나서도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나누면서 20대, 30대가 기성세대보다 참 우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 30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공정, 불평등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조연설에서도 평등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꼭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근에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집단 면역이라고 하지요. 예,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